절대선을 노리는 매매법이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수익이 나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121선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심한 경우 이렇게 끝나고 그 종목은 안녕 이제 영원히 이제 지구의 곁을 떠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가 그 어떤 투자이기보다 가장 강력한 투자법. 저도 투자 이게 가장 주력이에요. 투자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지난번에 이동평균선에 관해서 설정하는 방법이랑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과연 이 선을 그어놓긴 했어. 근데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 선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렵다고 하죠. 이평선이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고급 기술이면서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요리하고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짝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저항과 지지입니다. 저항과 지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 지겨워 죽겠죠? 저항, 지지. 여러분들 저항과 지지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요, 여기가 저항, 지지. 주가는 항상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요. 근데 요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요걸 지지라고 합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상승하다가 꼭 부딪히면 맞고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급등주라는 게 있어요. 급등주. 여러분들 급등주 하면 엄청 좋아하시죠?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도 이평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급등,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세력 장악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세 달, 네 달 계속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걸 세력 장악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평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평선의 매매법.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급락이 나왔어. 근데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베스켓 바운스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절대선 부근을 노리는 이평선 매매법. 이 절대선을 노리는 매매법이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수익이 나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지지와 저항이 가장 강할까요? 밑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5일선의 지지와 저항은 약해요. 왜냐면은 기껏해야 일주일 동안 쌓은 매물대니까. 21선은 한 달입니다. 61선 가장 중요합니다. 한 분기 동안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지가 무너졌어. 한 분기 동안 유지한 지지선을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생명선이라고 했죠. 61선은 그 종목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조정 들어갈 경우가 커요. 224일선 정말 뚫기 힘들어요. 201선 움직여도 이렇게 원만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못 뚫어. 밑에 있으면 못 뚫어. 근데 한번 뚫고 나면은 요 밑으로는 또 죽어도 안 빠져. 이게 224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선이에요. 괜히 224일선 밑에서 뚫지도 못하는 거 노력하는 종목들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이렇게 가고 있죠. 자, 61선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112일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요만하게 움직입니다. 보통 5일선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요. 그 다음 21선, 그 다음 61선, 그 다음에 224일선. 근데 보시면은 요 라인들 있죠. 61선 요 라인, 224일선 라인. 이게 주가가 지금 여기 있으면요, 여기가 1차 지지예요. 지지. 21선 저항 지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61선 지지입니다. 이게 224일선 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선이 뚫고 올라가다가 21선을 닿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요.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61선까지 빠집니다. 만약에 61선에서 뚫고 내려가잖아요. 여기 중간에 112일선이 있습니다. 121선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심한 경우 이렇게 끝나고 그 종목은 안녕 이제 영원히 이제 지구의 곁을 떠나게 되죠. 반대로 요 종목들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주가는 지금 요 상이면은 거의 5일선이랑 붙어서 움직입니다. 네, 거의 5일선이랑 붙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빠졌어. 근데 21선이 여기잖아. 61선이 여기고 240선 여기잖아. 그럼 여기를 닿을 때마다 이게 반등이 나온지 봐야 돼요. 보통 61선 이탈하면은 그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61선을 생명선으로 한번 보시고요.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해줘.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배열은 말 그대로 반대로 돼 있죠? 요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어요. 역배열에서 오르나요?
이때까지 역배열했거든요. 안 오르죠. 주가 죽어도 안 오릅니다. 근데 절대선 224일선을 뚫고 올라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12,000원. 네, 12,000원짜리가 42,0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평선이 정렬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21선이고 빨간색이 5일선이죠. 근데 보세요. 자, 상승하다가 21선까지 하락이 나왔어. 21선 밑으로 안 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나왔죠. 자, 요거는 21선을 살짝 깼어. 근데 유지를 해주잖아요. 반등 나왔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평선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21선 깼다고 해서 이게 깬 거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 근처에 유지가 되니까. 이때도 지지해주고 올라갔고요. 결국은 이때 21선을 깨고 61선까지 깨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이 나왔죠. 224일선까지 깨버렸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냐? 자, 올라가다가 다시 21선까지 빠지는 구간, 요 구간을 잡아도 돼요. 요 구간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급등주를 보자면은 5일선 투자법을 알려드릴게요. 5일선 투자법. 5일선을 계속 타고 간다는 거는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일선을 안 깨죠? 한 번도 안 깨죠. 한 번도 안 깨죠. 이런 거 매매 포인트가 언제냐? 5일선에 말랑말랑할 때, 요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요럴 때. 그리고 손절가는 요 5일선 이탈하는 자리로 손절을 잡는 겁니다. 요게 5일선 매매예요. 5일선 매매.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일선 매매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야. 그럼 요쯤에서 샀으면은 21선까지 조정 나와도 버틸만 해. 근데 5일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기 때문에 5일선 이탈 나오면은 또 크게 파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단기 생명수입니다. 급등주 투자하실 때는 5일선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가끔 21선 매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번엔 21선 매매를 알려드릴게요. 알테오제는 급등주가 아닙니다. 아까 앞타바이오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가다가 결국 10배 찍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21선 매매인데, 자, 주가가 급등은 안 나와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걸 세력 장악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내가 죽어도 21선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21선 무너지면은 하락이 나죠. 지금은 횡보하고 있죠. 그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종목 막 급등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21선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5일선, 21선 이렇게 위로 떴을 때 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조정받는 구간, 21선 근처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그럼 언제 손절해야 되냐? 간단해요. 21선 이탈하고 깨고 나가면 손절하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했어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만약에 손절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깨져봤자 마이너스 4, 5%대 손절 가능합니다. 근데 상승하면 몇 프로 먹는다? 40%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한해가지고 21선 지지가 보인다면은 매수할 만해요. 잠깐 이런 종목 좀 더 한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많거든요, 굉장히. JT 반도체 관련주고요. JT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바닥부터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죠.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저항을 깨고 올라왔으니까. 보면은 이것도 21선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도 급락이 2번이나 나왔지만 여기 21선 보면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000원대에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거의 23% 수익이거든요. 적지 않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다 올라가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한마디로 이건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21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가. 이런 종목 투자할 포인트가 21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락한 종목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급락한 종목은 다시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이평선이 다 모여있어요. 요거는 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거 위주로. 근데 전에 시세가 나왔던 것만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은 안 돼요. 이게 없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있던 종목은 정비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모여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차례로 깨고 올라옵니다. 61선 깨고 올라오고 21선 깨고 올라오고 5일선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깨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급락한 종목은 61선을 잘 봐야 돼요. 61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어. 근데 61선을 지지해줬어요. 이 밑으로 더 빠지도 않고 유지를 해줘. 이런 거는 과대 급락주로서 일부 매수할 만합니다. 그건 다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과대 낙폭 공략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평선으로 보기보다는 엔벨롭이라고 지표가 또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절대선 매매 기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만색이 딱 눈에 보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정말 절대선 위로 절대 못 올라와. 절대 못 올라와. 그죠? 절대 못 올라오죠. 근데 언젠가부터 절대선이 더 안 내려가고 일자가 되면서 뚫었네? 거래량이 터졌네? 이게 절대선 기법입니다. 가장 큰 수익이 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급등 이후에 이 절대선을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 3,0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했겠죠. 그럼 그 결과 가장 오른 가격이 뭐 한 6,000원까지 갔었네요. 2배예요, 2배. 이렇게 절대선을 뚫게 되면은 급등이 나는 가능성이 많은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절대선 밑으로 안 빠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한 번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요걸 지켜주는지 보면서 한두 번 매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쓰는 거예요. 손절가, 목표가를 정하는 게 전 저항, 정 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저항과 지지. 위에 있는 이평선은 저항이다. 밑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다. 지지가 안 나오면은 하락하고 저항을 뚫으면 상승한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평. 그리고 두 번째. 급등주는 5일선을 생명선으로 5일선 매매가 가능하다.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5일선 구간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급등주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빠지면 매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무너져요. 3번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단기 반등, 지지시. 특히 우상향하는 종목이 21선에 지지가 나온다거나 급락한 종목이 61선에서 상승이 멈춘다거나 이런 부분 반등을 노리는 매매법. 눌림목 매매라고도 하죠.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가 그 어떤 투자이기보다 가장 강력한 투자법. 저도 투자 이게 가장 주력이에요. 투자법. 눌림목 매매. 주가가 상승하던 종목이 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와요. 상승하던 종목이 급락이 나와서 6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은 물론 이게 크지만 얘는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고 얘는 반등 나와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선을 224일선 길게 224일선 못 던 종목이 뚫었어. 거래가 터지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세력주나 부실주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기업 분석, 시황 분석, 수급 분석, 그리고 뭐 공시 뉴스 다 체크해야지 높은 성공률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가설 설정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행 공부가 된 상황에서 그 종목을 이평선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절대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치를 올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습관 만들기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평선 적용 방법, 매매에 쓰이는 방법, 우리 이평선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의 비밀과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하나하나 잘 봐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